맨유에게는 꼭 필요한 그 포지션 영입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기다렸던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식일 텐데, 그래서 반갑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약간 좀 꺼림직한 거 아니냐. 야, 분명히 우리가 좀 간절히 바랬던 포지션인데 약간 좀 그렇다, 좀 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맨유가 가장 필요했던 포지션, 이번 여름에 공격수잖아요. 스트라이커 영입이 정말 많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사실 이건 좀 꽤 됐지만 해리 케인 얘기도 나왔었고, 아니면 저 나폴리의 오시맨 얘기도 나왔었고 이랬었는데, 지금 거핏을 뜨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덴마크 출신의 그 2003년생 어립니다. 20살의 신성 라스무스 회이룬, 그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다. 거피셜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부터 계속 관련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물론 요즘 로마노 피셜이 조금 그러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로마노만 나오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로마노뿐만 아니라 BBC, 디 애슬레틱 이런 유력 매체들도 일제히 좀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말 그대로 거피셜, 거의 이거는 오피셜 확정적인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마노 트윗부터 한번 좀 보면, 일단 히어리고 딱 띄우면서 회이룬이 맨유로 가게 됐다. 그러면서 맨유와 아탈란타 합의가 끝났다. 아탈란타는 이제 이탈리아의 팀인데 현재 라스무스 회이룬의 소속팀인 거죠. 그래서 맨유와 아탈란타 합의가 끝났다. 그러면서 패키지로 한 7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입니다. 985억 원이니까 1,000억 정도로 봐야 되겠죠. 1,000억 원에 지금 합의가 좀 됐고, 나머지 서류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 하루 내에 모든 게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은 한 5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BC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인데요. 맨유와 아탈란타가 기본 이적료 6,400만 파운드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 추가 800만 파운드, 총 합쳐서 7,200만 파운드. 여기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182억,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로마노가 아까 1,0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20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BBC는 한 1,200억에 합의가 끝났다. 계약 기간은 똑같습니다. 5년. 그러면서 5년이 끝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BBC는 만약에 영입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회이룬이 메이슨 마운트, 그다음에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에 이어서 맨유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는 세 번째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이 많이 보는 매체죠.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 디 애슬레틱 같은 경우도 7,500만 유로 플러스 추가 옵션 1,000만 유로, 그러면 총 8,000만 유로, 1,200억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이적이 합의가 됐다. BBC하고 디 애슬레틱이 1,200억 같은 걸 보면 한 1,200억 정도 선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좀 로마노가 지금도 조금 근데 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한 1,200억 정도 선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맨유로서는 9번 공격수가 정말 좀 절실했죠. 테나 감독이 와가지고 호날두 정리했죠. 그런 상태에서 베오르스트를 썼지만 베오르스트는 조커 정도로 쓸 수 있는 장신 스트라이커지, 맨유의 급을 생각하자면, 또 맨유가 챔피언스리그도 갔는데 계속 쓸 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오르스트도 좀 정리가 된 상태이고, 그러면 남은 선수가 레시포드, 마시알, 그 다음에 안토니, 또 누구 있죠? 이 정도잖아요. 스트라이커로 써볼 만한 선수들이. 그럼 너무 부족하잖아요. 9번 스트라이커 유형도 아닌데다가 또 9번을 쓰더라도 좀 약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9번 공격수가 맨유는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계속 어떤 스트라이커들과 연결됐었던 맨유인데, 이번에 이 회이룬을 영입을 지금 이제 하려고 거의 확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회이룬 선수는 어떤 개인의 능력만 놓보자면 잠재력이 대단한 선수예요. 이 선수 제가 일단 여기 트랜스퍼 마케트 한번 열어서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프로필을 보시면 2003년생 말씀드렸죠.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0살입니다. 키가 191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보는 이제 포지션은 센터포워드, 그야말로 이제 박스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선수죠. 덴마크 출신의 선수인데, 지금 A매치 6경기 뛰면서 6골을 넣었어요. 경기당 1골씩 계속 때려받고 있다는 거고, 10대 때 당연히 데뷔를 했죠. 2022년인가 데뷔를 했습니다. A매치 때도 이렇게 했고, 쭉 내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키가 아까 191이라고 했고 왼발잡이에요. 사실 희소성이 좀 있죠. 근데 왼발잡인데, 그래서 왼발로 상당히 슈팅을 잘 때려 넣습니다. 근데 오른발도 잘 써요. 그래서 왼발을 주로 쓰지만 오른발로의 능력도 있고, 당연히 키가 있다 보니까 높이도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클래식하게 그렇다고 해서 박스 안에만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 보면
볼을 직접 몰고 들어간다든지 기술도 상당히 좋아서 막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보면 막 백큐로 돌려가지고 준다든지 아니면 어시스트하는 능력도 상당히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도 무엇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가치가 높으려면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나이가 깡패입니다. 그런데다가 만 20살밖에 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데려온 건데 비싼 돈으로. 근데 지난 시즌 이제 세리아에서 뛰면서 지난번 알베도 나와서 그랬잖아요. 아, 회일은 진짜 봐야 된다고. 만약에 나폴리가 오시멘이 다른 팀으로 떠난다면 그러면 분명히 나폴리는 회일운을 데려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또 얘기했던 게 만약에 회일운이 나폴리가 아니더라도 공격수가 필요한 팀들은 아마 회일운을 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는 데다가 왼발도 쓰고 키 큰데 발밑도 좋고 나이도 깡패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이렇게 원했던 선수기도 하죠. 근데 일단 지난 시즌 아탈란타에서 뛰면서 골은 9골을 넣었어요. 경기 대비하면 사실 득점 생산이 아주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발이 20경기, 교체가 12경기를 뛰었는데 분명히 잠재력은 대단한 선수고 갖고 있는 건 참 이 능력이 많은 선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00억 정도를 주고 데려와야 될 선수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9골이니까. 제가 그래서 초반에 얘기할 때 분명히 맨유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약간 좀 꺼림직하다라는 게 뭐냐면 오버페이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이 부분. 분명히 좋은 선수인데 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리아에서 한 시즌 9골을 때려 넣은 선수인데 1200억을 주고 데려와? 그런데다가 사실 빅리그 경험은 지난 시즌 세리아 그 한 시즌 전부입니다. 원래 덴마크 출신이니까 덴마크의 명문이죠. 코펜하겐에 뛰다가 오스트리아 스툼그라츠에 또 있다가 바로 지난 시즌 때 아틀란타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펜하겐을 떠나서 뛴 시즌이 다른 시즌 한 2시즌? 밖에 안 되고요. 빅리그 경험으로 하면 한 시즌밖에 안 되죠. 이런 선수를 1200억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또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오버페이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누구예요? 그 센터백 이제 이름도 머리 큰 친구 맥과이어 맥과이어까지는 뭐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제 지난 시즌에 사실 그 안토니를 1400억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안토니 뺑글뺑글 돌기만 하지. 야 그때도 막 그랬잖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뭐 맨유가 뭐 호구냐? 뭐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호구들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물론 좋은 선수긴 하는데 이런 어린 선수 아직은 빅리그에 완전히 경험이 어떤 검증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회의론을 1200억 정도 데려오니까 이거 조금 문제점 아닌가?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여기 트랜스퍼마크트에 보면 선수가 이적해왔던 그 히스토리가 좀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회의론이 1년 반 전에 어디 있었느냐? 그때 코펜하겐에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어디로 이적하냐? 오스트리아 스툰그라츠로 이적을 합니다. 그때 이적할 때 이적 요즘 나와있죠. 얼마냐? 195만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7억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200억이 확정적으로 된다면 1년 반 전에 덴마크에서 뛰다가 오스트리아로 넘어갈 때 27억이었는데 지금 12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 배가 폭등한 걸까요? 1년 반 만에 무려 44배가 폭등한 금액입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나요? 1년 반 만에. 그리고 1년 전에 또 스툰그라츠에서 이탈리아의 아탈란타로 이적할 때는 여기 또 보면 1720만 유로 이렇게 써있죠. 이 금액과 놓고 보더라도 1년 만에 5배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1년 반 전과 비교하면 44배, 1년 전과 비교하면 5배 폭등한 금액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라스무스 회이룬이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죠. 맞아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4배 또 이렇게 5배 이렇게 폭등한 금액을 받아들이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이만큼 해준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맨유 팬들이라든지 또 뭐 프리미어리그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대단한 선수네. 우리가 예전에 홀란드가 막 했던 것처럼 이 선수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사실 홀란드는 그래도 이게 분데스가 거쳐서 또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또 그걸 한번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맨유에게는 기다렸던 소식이긴 하지만 얼마큼 잘할지는 좀 지켜보자. 그래서 몸값 제대로 하는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